미나상, 건니치와. 일본어 놀이터 박센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어 문자 중 가타카나를 그림으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익혀볼 건데요. 오늘 수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고 오시면 좋으니까요. 히라가나 그림으로 쉽게 외우기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세요. 둥근둥근 곡선의 느낌으로 썼던 히라가나와 달리 가타카나는 한자의 한 획을 따와서 만들어진 글자라 딱딱한 직선의 느낌으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손가락 들고 따라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타카나 50음도표를 파일로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출력해서 연필로 따라쓰기도 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스타트! 먼저 아행의 글자 중 아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람 얼굴 보이시죠? 가타카나 아는 사람 얼굴의 옆모습 중 입모양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세로액으로 그려주는데 여기서 세로액을 일자로 내리지 말고 약간 사선의 느낌으로 부드럽고 길게 내려 써주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람 옆모습 중 입모양을 납작하게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길고 부드러운 사선 느낌으로 쓰면서 마무리. 한 번 더. 아이스크림의 아.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그림은 이쑤시개를 톡 부러뜨렸을 때 깔끔하게 부러지지 않은 모양인데요. 이건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해요. 저는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쑤시개 보이시죠? 제가 이쑤시개를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모양이에요. 사실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쑤시개를 20개도 넘게 부러뜨린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써볼게요. 먼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내려주고 사선 중간 부분에서 세로액을 일자로 그려주시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쑤시개 부러뜨린 모양 떠올리면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 중간부터 일자로 세로액, 한 번 더, 이쑤시개 이.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우입니다. 우산을 거꾸로 펼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먼저 여기 손잡이 부분을 짧은 세로액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래 펼쳐진 우산살을 그리는데 거꾸로 펼쳐진 우산 모양을 따라서 왼쪽 세로액만 좀 짧게 내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뒤집어진 우산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펼쳐진 우산인데 뒤집어져 있어요. 위에 손잡이 부분은 짧은 세로액으로, 아래 뒤집어진 우산 모양 따라 그릴게요. 왼쪽 세로액만 좀 짧게, 나머지 부분은 뒤집어진 우산 모양 그대로 따라 그리기. 한 번 더. 뒤집어진 우산 우.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애입니다. 이건 한글 애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어이의 애 말고 아이의 애 모양이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한글 애, 방향을 90도 틀어서 쓴 모양에서 이 모음 부분이 바로 가타카나 애입니다.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위에 있는 가로액보다 아래에 있는 가로액을 조금 더 길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글 애의 모음 부분만 90도 방향 틀어서 쓰겠습니다. 위에 가로액 먼저 그리고 가운데 세로액,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가로액보다 조금 더 긴 가로액 그리며 마무리. 한 번 더. 한글 애의 애. 다음은 아행의 글자 중 오입니다. 먼저 십자가 모양으로 한자 열십자를 써주세요. 이때 세로액은 가로 중심선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획은 이 한자 열 십자의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양은 열 10을 반으로 나눈 모양이죠. 여러분, 10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그렇죠? 10을 반으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발음이 5가 되는 겁니다. 5.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먼저 한자 열십을 씁니다. 세로획은 가로획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길게 내리고요. 이제 열십을 반으로 나눌게요.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이 지점부터 왼쪽 아래로 사선 그려주면서 10을 반으로 나누면 5. 한 번 더 한자 열십을 반으로 나누면 5. 이번에는 카행의 첫 번째 글자인 카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히라가나 카 모양을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히라가나 카에서 이 오른쪽 위 긴 점만 없애주면 가타카나 카가 되거든요. 단 주의하실 점은 히라가나는 곡선의 느낌으로 써줬다면 가타카나는 딱딱한 느낌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딱딱한 느낌으로 히라가나 카 쓰되 아무리 긴 점은 그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히라가나 카에서 점 빼면 가타카나 카.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키입니다. 이 글자 역시 히라가나 키를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히라가나 키에서 아래 둥글린 이 부분만 빼주시면 가타카나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타카나 키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히라가나 키를 쓰되 아래 마지막 획은 그리지 않기. 한 번 더 히라가나 키에서 아래 획 빼면 가타카나 키.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쿠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 아시나요? 바로 오렐 구자인데요. 실제로 가타카나 쿠는 한자 오렐 구에서 유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알고 계시면 모양도 연상하기 쉬우세요. 한자 오렐 구에서 마지막 획만 생략하시면 바로 가타카나 쿠 모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오렐 구에서 마지막 획은 생략. 한 번 더 한자 오렐 구의 크. 자, 그런데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한자 오렐 구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숫자를 외우시는 건데요. 가타카나 쿠 모양을 보시면 숫자 7을 비스듬하게 쓴 모양을 하고 있죠. 모양은 숫자 7처럼 생겼는데 발음은 9니까 숫자 7, 9로 기억하는 거예요. 모양 먼저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짧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사선 위쪽에 짧은 가로획을 그리고 손 떼지 말고 바로 이어서 긴 사선. 그리고 발음은 숫자 9.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숫자 7을 비스듬하게 쓴 모양으로 쓰고 발음은 크. 한 번 더 숫자 7처럼 쓰고 발음은 숫자 9. 크.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K입니다. 그림 보시면 알파벳 K가 보이시죠? 그런데 알파벳 K가 좀 비스듬한 모양이네요. 비스듬한 모양의 알파벳 K 위에 가타카나 K를 같이 써볼게요. 먼저 알파벳 K의 첫 번째 획을 비스듬한 사선 모양으로 좀 짧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진짜 알파벳 K를 쓸 때처럼 두 번째 획을 사선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일자 모양의 가로획으로 그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획은 이 가로획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긴 세로획을 왼쪽 방향으로 살짝 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울어진 알파벳 K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K의 첫 번째 획을
짧은 사선 모양으로, 그리고 두 번째 획은 사선 중간에서 시작하는 일자 모양의 가로획으로, 마지막 세 번째 획은 가로획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긴 세로획을 왼쪽 방향으로 살짝 휘어지게 쓰면서 마무리. 한 번 더. 알파벳 K의 K. 다음은 카행의 글자 중 코입니다. 그림 보시면 전기 코드 모양이 그려져 있죠? 전기 코드의 이 꼽는 부분, 이 부분만 제외하고 몸통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가타카나 코가 됩니다. 한글 자음 중 디귿을 좌우 반대로 쓴 모양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지만 발음이 코니까 코드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기 코드의 몸통 부분만 한글 자음 디귿을 좌우 반대로 쓴 것처럼 그려주세요. 하나, 둘, 한 번 더. 코드의 코. 이번에는 사행의 첫 번째 글자인 사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사다리가 남아있죠? 가타카나 사는 이 사다리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사다리의 발받침 윗부분을 따라서 가로획을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로획을 가로지르는 세로획을 2개 그려줄 건데요. 왼쪽 세로획은 좀 짧게,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내려오다 왼쪽으로 살짝 휘어주며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다리의 발받침 중 위쪽 부분을 가로획으로 길게 그리고 가로획 가로질러서 세로획 2개, 왼쪽 세로획은 짧게,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내려오다 왼쪽으로 살짝 휘어주며 마무리. 다시 한번. 사다리 사.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시입니다. 시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2명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두 사람이 시소 양쪽에 나눠 앉지 않고 시소 한쪽에 몰려서 앉아 있죠. 그래서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된 거예요. 이 그림 위에 가타카나 시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좀 긴 듯한 점을 2개 그리면서 2명의 사람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앉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시소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사선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때 사선을 그리는 방향은 시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소 탄 2명의 사람을 긴 점을 찍듯이 그리고 기울어진 시소를 사선으로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시소 탄 2사람. 시. 자, 그런데 가타카나 시를 쓰실 때는 획의 순서와 방향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히라가나 시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히라가나 시는 한 획으로 쓰는데 그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쓰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순서대로 가타카나 시를 쓰면 위에서 아래로 긴 점 2개, 그리고 사선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긴 점 2개, 아래에서 위로 사선. 획순과 방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스입니다. 여기 한글로 주스라고 써 있네요. 가타카나 스를 먼저 써볼게요. 한 획, 2획. 이게 바로 가타카나 스입니다. 어떠세요? 가타카나 스의 모양이 한글 자음의 지읒처럼 생겼죠. 모양은 지읒, 발음은 스. 그래서 주스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 지읒처럼 쓰고 발음은 스. 한 번 더. 주스의 스.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세입니다. 이 글자는 세면대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획은 세면대에 물 나오는 관을 가로획으로 그리면서 아래로 수도꼭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은 세면대 본체를 한글 니은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면대 물 나오는 관을 가로로 수도꼭지까지 이어서 그리고 세면대 본체를 한글 니은처럼 써서 마무리. 한 번 더. 세면대 세. 다음은 사행의 글자 중 소입니다. 이건 소 뿔 모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 뿔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짧은 사선으로 그리고 오른쪽 뿔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길게 부드럽게 사선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소 뿔 모양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 뿔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사선을 짧게, 오른쪽 뿔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긴 부드러운 사선. 한 번 더. 소 뿔 모양 소. 이번에는 타행의 첫 번째 글자인 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한자 마늘 다가 나와 있죠. 가타카나 타는 한자 마늘 다의 이 한 부분을 따서 만든 글자예요. 한자 마늘 다 보시면 같은 모양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개 중 하나만 쓰면 바로 가타카나 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마늘 다에서 한 부분만 떼어 쓰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자 마늘 다의 타.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치입니다. 여기 한자로 일천, 천자가 써 있죠. 가타카나 치 모양이 한자 일천천과 거의 같은 모양이거든요. 먼저 위쪽에 사선 짧게 그리고 그 아래 가로액을 사선보다 좀 더 길게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선 중간부터 세로액을 내려 그리면 한자 일천천이 되는데요. 가타카나 치는 이 마지막 세로액을 한자 일천천처럼 일자로 내려 긋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살짝 부드럽게 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모양은 이렇게 한자 일천천과 비슷하지만 발음은 치예요. 이건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내가 용돈을 또는 보너스를 받기로 했어. 근데 1,000원을 준대요. 세상에 용돈이 1,000원이라니 너무 적죠? 그래서 삐진 거예요. 우리가 삐졌을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치라고 하죠? 나 삐졌어. 치. 용돈이 겨우 1,000원이야. 삐졌어. 치.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일천천처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사선 짧게 그리고 그 아래 사선보다 조금 더 길게 가로액, 마지막으로 사선 중간부터 세로액 그리세요. 일자로 내리지 말고 왼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휘어주면서 마무리. 용돈 1,000원 삐졌어요. 그래서 발음은 치. 한 번 더. 용돈이 겨우 1,000원이야. 삐졌어. 치.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츠입니다. 가타카나 츠를 쓰실 때는 획의 순서와 방향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히라가나 츠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히라가나 츠는 한 획으로 쓰는데 그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순서대로 가타카나 츠를 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점 두 개를 나란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선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점 두 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을 부드럽게 내리기. 자, 이렇게 쓰고 보니 앞에서 배웠던 가타카나 시, 가타카나 시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가타카나 시와 가타카나 츠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히라가나 시 그리고 히라가나 츠 위에 가타카나 시, 가타카나 츠를
겹친 모양을 떠올리시면서 동시에 글자를 쓸 때의 획순과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혼동하기 쉬운 글자 가타카나 시와 가타카나 츠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태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아시나요?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띄우고 거기 아시죠? 테슬라. 바로 테슬라의 로고입니다. 주변에서 테슬라 자동차 보신 분들이라면 이 로고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가타카나 테는 이 로고와 비슷한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로액 그리고 그 아래 위에 그린 가로액보다 조금 더 길게 가로액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가로액의 중간부터 세로액을 내려주시는데 일자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부드럽게 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테슬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먼저 가로액 그리고 그 아래 좀 더 긴 가로액, 두 번째 가로액의 중간부터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는 모양의 세로액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테슬라의 태. 다음은 타행의 글자 중 토입니다. 그림 보시면 사람이 꼿꼿하게 서서 토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세로액으로 표현하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토가 나오는 모습을 사선으로 짧게 그려주면 가타카나 토가 됩니다. 이때 토는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세로액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곳에 사선을 붙여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럽지만 서서 토하는 모습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세로액, 입에서 토가 나오는 모습을 세로액에 붙여서 짧은 사선으로 그리면 끝. 한 번 더 서서 토하는 모습 토. 이번에는 나행의 첫 번째 글자인 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타카나 나는 히라가나 나를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히라가나 나를 쓸 때 나무에서 나뭇잎이 또르르 떨어지는 모양이었잖아요. 여기서 나뭇잎이 또르르 떨어지는 모양을 생략하고 나무만 그려주시면 가타카나 나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히라가나 나에서 나무 부분만 그려주기. 한 번 더. 히라가나 나에서 나무 부분만 그리면 가타카나 나.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니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숫자 1, 2, 3을 표현한 한자 한일, 두이, 석삼이 나와 있죠. 숫자 1, 2, 3을 일본어로 읽으면 이치, 니, 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숫자 1, 2, 3을 일본어로 읽으면 이치, 니, 상. 숫자 2를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니. 숫자 2는 일본어로 니라고 읽습니다. 가타카나 니는 숫자 2를 나타내는 한자 두 이자를 써주고 일본어로 숫자 2를 읽는 방법인 니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자 두 이 써주시고요. 발음은 일본어로 숫자 2를 읽는 방법 니입니다. 한 번 더 한자 두 이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니.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누입니다. 그림 보시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험상궂은 아저씨 얼굴이 있어요. 가타카나 누는 먼저 사람 입모양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첫 번째 획에 걸쳐진 짧은 사선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담배에는 니코틴이나 타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치아를 누렇게 착색시키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누가 되는 겁니다. 담배 피면 치아 색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래집니다. 담배 피면 치아가 누렇게 되니까 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가로획 짧게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사선을 길게 그려주며 사람 입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떠올리면서 이 첫 번째 획 긴 사선 부분에 X자 느낌으로 걸쳐서 짧은 사선을 그려줍니다. 한 번 더. 담배 피면 이가 누래져. 누.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네입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도 치킨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을 시켜 먹는데요. 특히 내내 치킨을 좋아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내 치킨. 아무튼 치킨은 치킨인데 무슨 치킨 좋아한다고요? 내내 치킨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치킨의 치처럼 쓰시고 발음은 네, 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타카나 네 같이 써볼까요? 가타카나 네는 치킨의 치처럼 쓰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음 치읓 쓰고 그리고 옆에 모음 이 부분을 자음 치읓의 아래 부분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가타카나 네가 됩니다. 그림에서는 모음 이를 치킨 닭다리로 표현해 봤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치킨에 치를 쓰되 모음 이는 자음 치읓 아래로 이동.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가타카나 네를 쓰는 획순이 좀 달라요. 원래 가타카나 네의 획수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모양을 기억해야 하니까 치읓을 먼저 쓴 거예요. 한 번 더. 치킨은 네네 치킨. 네. 다음은 나행의 글자 중 노입니다. 수학 문제 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먼저 1번 문제 보면 1 더하기 1은 2. 맞죠? 정답이니까 동그라미. 2번 문제 1 더하기 2는 뭐죠? 그렇죠. 3이죠. 그런데 답이 5라고 써 있네요. 틀렸으니까 사선 그어서 틀린 표시 해주세요. 이때 사선은 약간 휜 느낌으로 1 더하기 2는 5? 아니야. 영어로 no. 수학 문제 틀렸어요. 틀린 표시하고 발음은 no. 다시 한번 써볼게요. 틀린 문제 채점합시다. 자, 약간 휘어지게 사선 그어서 틀린 거 표시하고 발음은 no. 한 번 더. 틀렸어. 이거 답 아니야. no. 이번에는 하행의 첫 번째 글자인 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수염이 멋들어진 할아버지 얼굴이 있네요. 가타카나 하는 할아버지의 긴 수염을 연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 수염이라고요? 할아버지. 그래서 모양은 수염 모양, 발음은 할아버지 하가 되는 거예요. 수염 모양 따라서 같이 써볼게요. 할아버지 입 양옆으로 콧수염을 그려줍니다. 왼쪽 수염 먼저 그리고 오른쪽 수염.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할아버지 입 양옆으로 콧수염 그려주세요. 하나, 둘. 한 번 더. 할아버지 수염, 하.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히입니다. 그림 보시면 히히 웃는 사람의 옆모습이 나와 있죠. 히히 웃는 거니까 입꼬리를 살짝 올라가게 그리고 턱은 각져 있네요. 각진 턱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글 자음 니은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람 옆모습입니다. 히히 웃는 입모양, 니은처럼 생긴 각진 턱. 한 번 더. 히히 웃는 옆모습. 히.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후입니다. 여기 한글로 기후라고 써 있네요. 가타카나 후를 먼저 써볼게요. 어떠세요? 가타카나 후의 모양이 한글 자음의 기역처럼 생겼죠. 한 획으로 이루어진 이 글자가 바로 가타카나 후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많은 피해도 있어서 후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가타카나 후는 한글 자음 기역 모양의 발음이 후,
그래서 기후의 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 후라고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숨이 후 나오는 이상기후를 떠올려 주세요. 세로액이 사선 모양인 한 글자은 기억 쓰고 발음은 후. 한 번 더. 한숨이 후 나오는 이상기후, 기후 후.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해입니다. 여러분, 헤엄치는 사람의 팔 모양을 연상하면서 썼던 히라가나 해 기억하시나요? 가타카나 해는 히라가나 해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히라가나 해처럼 왼쪽을 짧게 사선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한획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히라가나 해처럼 헤엄치는 사람 팔 모양 떠올리면서 한획으로 짧게 올라가서 길게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히라가나 해와 같은 모양, 가타카나 해. 다음은 하행의 글자 중 호입니다. 호랑이 얼굴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호랑이 얼굴의 중심선을 십자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대표적인 특징인 줄무늬. 호랑이 얼굴 세로 중심선 양쪽으로 줄무늬를 하나씩 아래를 향하게 그려줄 건데요. 왼쪽 줄무늬 먼저, 다음으로 오른쪽 줄무늬를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그려주시면 가타카나 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십자 모양으로 호랑이 얼굴 중심선 그려주고 세로 중심선 양쪽으로 줄무늬. 한 번 더. 호랑이 호. 이번에는 마행의 첫 번째 글자인 마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귀여운 아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기 앞에 뭐가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있네요. 아기들이 말할 때나 아기들에게 말해줄 때 밥을 맘마라고 표현하는 걸 떠올리면서 가타카나 마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액을 오른쪽으로 긋다가 왼쪽 아래로 사선 내려주면서 아기 입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기들 밥 먹을 때 입에 밥풀을 막 묻혀가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아랫입술에 붙은 밥풀을 긴 점을 찍어주듯이 표현해 주시면 가타카나 마 모양이 됩니다. 밥을 아기들이 맘마라고 하니까 발음은 맘마의 마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기 입 그리고 아랫입술에 밥풀을 붙여주세요. 한 번 더. 맘마의 마.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미입니다. 피아노 건반 그림이 나와 있죠. 건반 모양 떠올리면서 위에서부터 미, 레, 도. 그래서 발음이 미레도의 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타카나 미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회계 방향인데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건 잘못된 모양입니다. 가타카나 미의 올바른 회계 방향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또 가타카나 미의 이 세 개의 획의 간격은 일정하게 그려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획을 위 두 개의 획보다 약간 더 길게 그려주세요. 그럼 획의 방향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긴 점을 3개 그립니다. 미래도. 한 번 더. 미래도의 미.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무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모습이 나와 있네요. 가타카나 무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이 다리 부분을 따라서 첫 번째 획을 써줍니다. 사선으로 허벅지 그리고 이어서 종아리 부분을 가로획으로 한 번에 이어 그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획은 허벅지를 표현한 사선과 반대 방향의 긴 점으로 발을 표현하며 마무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릎 꿇은 다리를 표현합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사선으로 허벅지 그리고 이어서 가로획으로 종아리까지 한 획으로. 마지막 발 부분을
허벅지 사선 반대 방향으로 긴 점 찍어주며 마무리. 무릎에 무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맘마의 마라는 글자와 무릎에 무가 비슷한 모양이라 굉장히 헷갈릴 것 같죠? 가타카나 마와 가타카나 무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가타카나 마는 한글 자음 기역과 비슷하고 가타카나 무는 한글 자음 니은과 비슷하잖아요. 기역과 니은 중 자음의 순서는 뭐가 먼저죠? 그렇죠. 기역이 먼저죠. 일본어 마행의 글자는 마미무 메모, 즉 마와 무 중에서는 마가 먼저 등장해요. 이렇게 순서가 먼저인 것끼리 짝지어서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타카나 마와 무를 다시 한번 구분하며 써볼게요. 아기 입에 밥풀 맘마의 마, 무릎 꿇은 다리에 발, 무릎에 무. 순서는 기역 먼저, 니은 나중. 가타카나 마 먼저, 무 나중.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매입니다. 그림 보니까 잔뜩 화가 난 엄마가 있네요. 엄마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엄마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맴매예요. 그래서 가타카나 매의 발음은 맴매의 매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타카나 매를 그림 위에 같이 써볼게요. 먼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부드러운 사선 모양으로 엄마의 팔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엄마 팔을 표현한 사선의 중간 부분에 알파벳 X 느낌으로 반대 방향 사선을 짧게 그려서 맴매를 표현해 주시면 가타카나 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부드러운 사선으로 엄마 팔을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맴매를 엄마 팔과 반대 방향의 짧은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맴매의 매. 다음은 마행의 글자 중 모입니다. 가타카나 모는 히라가나 모 모양을 알고 계시면 쉬운데요. 히라가나 모에서 이 튀어나와 있는 윗부분만 빼고 그리시면 가타카나 모가 되거든요. 단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바로 획순이에요. 히라가나 모가 이 갈고리 모양의 세로획을 먼저 그리고 나서 가로획 두 개를 그리는 순서였다면 가타카나 모는 가로획을 두 개 먼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로획 아래로 세로획을 한글 자음 니은처럼 그리며 마무리하는 순서가 되니까 획순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세로획의 모양인데요. 히라가나 모는 세로획의 마무리가 이렇게 위로 향하는 갈고리 모양이었다면 가타카나 모는 한글 자음 니은을 정직하게 그려준 모양이니까 잘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럼 가타카나 모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라가나 모를 조금 변형시킬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가로획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더 긴 가로획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가로획 위로 넘어가지 않게 한글 자음 니은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히라가나 모를 변형하면 가타카나 모. 이번에는 야행의 첫 번째 글자인 야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라가나 야의 야구 배트와 야구 공 그림 기억나시나요? 히라가나 야 배울 때 이 사선 두 개를 야구 배트와 야구 공으로 연상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 야구공으로 표현한 이 짧은 사선을 빼주시면 가타카나 야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공 하나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공이 이동하는 자리를 표현했던 이 첫 번째 획을 히라가나 야 쓸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으로 표현했다면 가타카나 야에서는 딱딱한 직선의 느낌으로 써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히라가나 야에서 공을 뺀 모양으로 가타카나 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이 쭉 뻗어 날아가다 살짝 되돌아오는 모양을 딱딱한 직선의 느낌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야구공 없이 야구 배트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긴 사선으로 표현하며 마무리. 한 번 더. 히라가나 야에서 야구공 빼면 가타카나 야. 다음은 야행의 글자 중 유입니다. 여기 한글로 그래유라고 써있는 유. 충청도 사투리 느낌으로 그래유. 그럼 가타카나 유를 먼저 써볼게요. 먼저 한글 자음 기억처럼 첫 번째 획을 쓰고 첫 번째 획 바로 아래 한글 모음 으 모양을 붙여서 자음의 모음을 붙여서 두 번째 획을 써줍니다. 이게 바로 가타카나 유예요. 어떠세요? 가타카나 유의 모양이 한글로 그라는 글자를 쓴 것처럼 생겼죠? 모양은 한글 그, 발음은 유. 그래서 그래유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떼어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의사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글을 써주세요. 기억은 정자체로,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모양은 한글 그, 발음은 유. 한 번 더. 그래유, 유. 다음은 야행의 글자 중 요입니다. 여기 한글로 요트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요트에서 자음 티읕의 모양이 좌우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바로 가타카나 요의 모양이 한글 자음 티읕을 좌우 반대로 쓴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가타카나 요를 먼저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떠세요? 한글 자음 티읕 좌우 반대로 뒤집은 모양이죠? 그리고 발음은 요. 그래서 한글 요트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글 자음 티읕을 좌우 반대로 뒤집어서 써주세요. 발음은 요. 한 번 더. 요트, 요. 이번에는 라행의 첫 번째 글자인 라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라라 노래를 부르는 여자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라라라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코가 중요하거든요. 가타카나 라를 쓸 때는 먼저 이 콧노래를 부르는 코를 가로획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입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사람 입 그리는 건 앞에서도 여러 번 해봤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입이라든지 만마를 먹는 아기의 입처럼 여기서도 가로획을 오른쪽으로 긋다가 왼쪽 아래로 사선 내려오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입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을 표현한 가로획보다 코를 표현하는 가로획이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럼 라라라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라라라 콧노래 부르는 코를 가로획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아래 입을 그려줍니다. 코보다 긴 가로획 긋다가 왼쪽 아래로 사선 내려오기. 한 번 더. 라라라 콧노래 라.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리입니다. 가타카나 리는 히라가나 리와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히라가나 리 배울 때 리본 그림을 떠올렸었잖아요. 리본의 아랫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으로 왼쪽 세로획은 짧게,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썼던 게 히라가나 리였다면 가타카나 리는 왼쪽에 이 짧은 세로획을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 일직선 느낌으로 써주는 차이만 있습니다. 왼쪽 세로획은 일직선으로 짧게,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내려오다 왼쪽으로 살짝 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히라가나 리 모양 떠올리면서 가타카나 리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 세로획은 짧게 일직선으로, 오른쪽 세로획은 길게 왼쪽으로 살짝 휘어주며 마무리. 한 번 더 히라가나 리와 같은 모양
가타카나 리.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르입니다. 그림 보시면 르르르르 발랄하게 뛰어가는 모습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뛰어간다고요? 르르르르 르르르르. 그래서 발음이 르입니다. 그럼 르르르르 뛰어가는 다리 모양 떠올리면서 가타카나 르 같이 적어볼게요. 먼저 앞으로 살짝 뻗은 다리를 비스듬하게 내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는 허벅지 수직으로 내리다가 무릎을 접어서 종아리를 위로 향하게 꺾어 올립니다. 르르르르 발랄하게 뛰어가는 다리 모양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살짝 뻗은 다리를 비스듬하게 내려 그리고 다른 다리는 허벅지 수직으로 내리다가 무릎 접어 종아리는 위를 향하게 꺾어 올리기. 한 번 더 르르르르 달려가는 다리 모양 르.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레입니다. 이건 히라가나 레 모양을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히라가나 레의 두 번째 획 중에서 이 뒷부분만 떼서 모양을 그리시면 가타카나 레가 됩니다. 한 획으로 써주세요. 세로 획을 수직으로 내리다가 오른쪽 위를 향해 꺾어 올리시면 가타카나 레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히라가나 레 중에서 이 뒷부분만 따라 쓰면 가타카나 레. 한 번 더. 히라가나 레의 한 부분 가타카나 레.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 가타카나 레 모양이 앞에서 배운 가타카나 루의 모양과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죠. 가타카나 루와 가타카나 레를 구분하는 방법은 왼쪽 부분 획의 유무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가타카나 루의 경우 르르르르 발랄하게 뛰어가는 사람의 다리 모양이었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두 개니까 두 개의 획을 가진 글자가 루가 되고 한 획인 글자는 레가 된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행의 글자 중 로입니다. 로봇 그림이 나와 있네요. 로봇의 머리도 네모, 몸통도 네모예요. 네모 모양을 그려주고 발음은 로봇의 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네모난 머리와 네모난 몸통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로봇의 로. 이번에는 와행의 첫 번째 글자인 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잔 그림이 있네요. 가타카나 와는 와인잔의 손잡이와 받침을 제외한 음료가 담기는 이 윗부분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와인잔의 왼쪽 부분은 다 그리지 마시고 짧은 세로획으로만 표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획은 첫 번째 썼던 짧은 세로획에 이어서 와인잔의 나머지 부분을 한 획으로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와인잔 모양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으로 짧은 세로획, 와인잔 윗부분을 가로획으로 그리다가 그대로 왼쪽 아랫방향을 향해 꺾어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와인잔의 와.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 가타카나 와 모양이 앞에서 배운 가타카나 우의 모양과 상당히 비슷하죠. 가타카나 우와 가타카나 와는 이 가로획 위쪽에 위치한 짧은 세로획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타카나 우의 경우 뒤집어진 우산의 손잡이를 짧은 세로획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산 손잡이가 있는 글자가 우산의 우, 손잡이가 없는 건 와인잔의 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상되는 그림으로 두 개의 글자를 구분해서 외워보세요. 다음은 무엇 을을 이란 뜻의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와행의 오입니다. 이 글자는 단어에는 쓰이지 않고 조사로만 쓰이고요. 그림 보시면 한글로 오크라고 써 있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인 오크를 한글로 써봤는데요. 조사로 쓰이는 가타카나 오의 모양이 한글 자음의 키읔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모양은 키읔, 발음은 오. 그래서 오크의 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글 자음의 키읔처럼 쓰되 이렇게 세로액을 일자로 내려 쓰는 키읔이 아니라 세로액을 사선으로 내려 쓰는 키읔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글 오크를 떠올리면서 키읔 모양의 가타카나 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로액을 사선으로 쓰는 한글 자음 키읔을 쓰고 발음은 오. 한 번 더. 오크의 오. 마지막으로 받침 역할을 하는 응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소 그림이 나왔어요. 이 그림 익숙하시죠? 앞에서 가타카나 시를 배울 때 나왔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가타카나 시를 배울 때는 시소 한쪽에 2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서 2개의 긴 점을 세로로 그려주고 사람들이 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소를 길게 그려주면서 가타카나 시를 썼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시소를 한 명만 타고 있고 다른 한 명이 괴로운 표정으로 나 응가하러 간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고 있네요. 응가가 급했나 봐요. 자, 이렇게 2명의 사람이 시소에 타고 있다가 한 명이 응가하러 가버려서 이제 시소에는 한 명만 남아있는 이 그림의 상황을 떠올리며 가타카나 응을 써보겠습니다. 시소를 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긴 점으로 그려주고 사람이 타고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긴 사선으로 쭉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갔다고요? 그렇죠. 응가하러 갔죠? 그래서 발음이 응가의 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명이 시소 타다가 한 명이 응가를 하러 가버린 상황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소 타고 있는 남은 한 사람을 긴 점을 찍듯이 그리고 기울어진 시소를 사선으로 그려주면 끝! 한 번 더. 시소에서 한 명 내려서 응가하러 갔어요. 응. 그런데 가타카나 응을 쓰고 보니 앞에서 배웠던 가타카나 소와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 글자를 혼동해서 쓰거나 읽으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타카나 소와 가타카나 응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2 글자에 연상되었던 그림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획의 순서와 획의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데요. 먼저 가타카나 소는 소뿔 모양이었고요. 소를 쓰는 순서와 방향은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긴 점 하나, 그리고 맞은편에 2번째 획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사선으로 길고 부드럽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타카나 응을 쓰는 순서와 방향은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긴 점 하나 그리면서 시소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을 표현하고요. 2번째 획인 사선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게 길게 올려 그리면서 기울어진 시소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글자 가타카나 소 그리고 가타카나 응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가타카나 46개의 글자들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 짠해!